반타르기방, 반탈기방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쓰레기 매립지일 뿐만 아니라 매일 7,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쓰레기 사이에서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오염과 가난 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당신은 이곳에서 살 용기가 있나요? 반타르기방의 놀라운 현실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반타르기방 소개. 반타르기방은 아시아 최대의 쓰레기 매립지일 뿐만 아니라 매일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장이 아니라 거대한 쓰레기 더미 속에서 7,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살고 일하는 쓰레기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매일 이 매립지에는 7,000톤이 넘는 쓰레기가 쏟아져 들어오며 이는 코끼리 약 1,000마리의 무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쓰레기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닌 생존 그 자체의 문제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단지 자원이 부족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와 환경적 위험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쓰레기 매립지는 단순한 쓰레기 더미가 아닙니다. 이곳은 진짜 도시입니다. 7,000명이 쓰레기 속에서 살아가며 매일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는 도시가 쓰레기로 만들어졌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속해서 커져가는 매립지. 반타르기방은 단기적인 쓰레기 임시 보관 장소가 아니라 놀라운 규모로 확장되고 있는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매일 약 600대의 쓰레기 트럭이 다양한 지역에서 몰려와 8,000톤 이상의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이는 하루에 올림픽 규격 수영장 3개 분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러한 숫자는 쓰레기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시스템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줍니다. 매립지에서는 대형 기계를 이용해 쓰레기를 압축하고 층층이 쌓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도 모든 위험을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유기 폐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입니다. 이 가스는 인화성이 매우 높아 매립지 안에서 예고 없이 폭발할 수 있는 시간폭탄과도 같습니다. 이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환경 재앙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매립지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넓은 환경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타르기방은 단순한 매립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쓰레기로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매일 600대의 트럭, 8,000톤의 쓰레기로 만든 번영의 삶. 당신이라면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쓰레기 매립지에서 살아가고 일하는 사람들. 반타르기방에 거주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농촌 지역에서 이주해온 가족들입니다. 더 나은 삶과 더 많은 기회를 찾아 도시로 온 이들은 기대와는 달리 뚜렷한 탈출구 없는 가난의 악순환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뻐물롱 페무롱이라 불리며 주로 쓰레기를 주워 재활용해 생계를 유지합니다. 이들의 일상은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금속, 플라스틱, 종이 같은 재활용 가능한 자재를 찾아내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찾아낸 자재를 팔아 겨우 생계를 이어가지만 그 수입은 매우 적습니다. 매립지에서 일하는 한 사람의 월 수입은 약 50만 65달러에 불과하며 이는 기본적인 식사나 거주비, 의료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는 이들은 극도의 고난을 겪고 있지만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일하고도 최소한의 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생존은 끝없는 싸움이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들 가족은 자녀 교육에 투자할 여력조차 없습니다. 교육에 대한 접근 부족은 발전 기회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며 도시와 농촌 간의 불평등을 확대시킵니다.
결국 자녀들도 부모 세대와 마찬가지로 같은 문제에 직면하며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에 갇히게 됩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반타르 기방의 사람들은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비참한 생활 환경과 필수 서비스조차 부재한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과 자녀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꿈꿉니다. 그러나 그러한 꿈은 냉혹한 현실 앞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자원, 기회, 기반 시설의 부족은 그들을 끊임없이 생존의 삶에 묶어두고 있으며 그토록 갈망하는 더 나은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타르 기방의 사람들은 인간의 놀라운 생존력과 인내심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희망은 주변의 자원 부족과 기회의 결핍으로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으며 그 꿈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쓰레기 도시의 음식. 반타르 기방의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임시로 세워진 음식 노점들입니다. 이 노점들은 이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식사들은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며 심각한 건강 위험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곳의 음식은 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연료로 태워 조리되며 이는 매우 해로운 방식입니다. 플라스틱을 태우는 것은 조리의 원시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다이옥신과 다양한 유해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공기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인체 내에 축적되어 장기적으로 호흡기 질환, 암 등의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는 쓰레기 두부, 토프 라양치입니다. 이는 실제 콩으로 만든 두부이지만 플라스틱을 태운 불로 조리됩니다. 매우 저렴하고 가난한 주민들에게는 일종의 생존 음식으로 여겨지지만 플라스틱을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건강에 큰 위협을 초래합니다. 플라스틱 연소 과정에서 방출되는 화학물질은 호흡기 질환, 암, 심지어 신경계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지역 전체의 건강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식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깊은 인권 문제를 반영합니다. 즉,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에 접근할 권리입니다. 반타르 기방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안전하고 건강을 보장하는 식사조차도 당연한 권리가 아닌 멀고도 희박한 희망일 뿐입니다. 이들은 가난과 결핍으로 인해 유해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를 짓기 위해 태우는 플라스틱. 반타르 기방의 플라스틱 폐기물은 단순한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하 산업의 자원으로 변모했으며 특히 건설 분야에서 필수적인 생석회, 퀵라임, 제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태워 생석회를 생산하는 방식은 건설 회사들에게 비용 절감 효과를 주지만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합니다. 플라스틱이 연소되면서 다이옥신을 포함한 유해 화학물질이 대량으로 방출되어 공기, 토양, 수지를 오염시키며 이는 인간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유해물질은 단순히 공기 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식품 체계에도 침투하여 장기적으로 건강에 위협을 가합니다. 특히 생산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 기타 심각한 건강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플라스틱을 태워 생석회를 생산하는 관행은 경제 발전과 환경 파괴 간의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과 환경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크며 이러한 방식의 개발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건설 비용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을 태우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미래를 태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쓰레기로 지어진 도시에 살고 싶습니까?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카르타 개발의 진짜 대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인구 밀집도가 높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인 자카르타는 심각한 폐기물 관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급속한 개발은 인프라와 경제 성장 면에서 수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무시할 수 없는 환경적 대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카르타는 매일 8,500톤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 대부분은 반타르 기방으로 운반됩니다. 빠르게 팽창하는 이 도시는 아직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쓰레기는 놀라운 속도로 쌓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기간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쓰레기 위기의 결과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타르 기방 매립지 근처에 사는 것은 매일 심각한 건강 위험과 싸우는 일과 같습니다. 특히 쓰레기 더미에서 나오는 유독 가스와 연기로 인한 대기 오염은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호흡기 질환이 흔하게 발생하며 주민들은 매일 오염된 공기를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 피해에는 단지 공기 때문만이 아니라 깨끗한 물, 의료, 주거 등 기본적인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됩니다. 이들은 과밀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필수적인 서비스조차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황은 자카르타 개발의 모순된 현실을 드러냅니다. 도시는 점점 현대화되고 있지만 그 발전의 무게는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특히 가장 가난한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의 쓰레기를 가장 적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 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편리함의 대가. 반타르 기방은 단순히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현대사회의 극심한 계층 격차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도시의 소비와 쓰레기 처리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자카르타와 같은 부유한 도시에서 버려진 쓰레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옮겨지며 반타르 기방과 같은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자카르타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단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빈곤과 오염의 악순환을 지속시키며 사람들을 빠져나올 수 없는 삶의 덫에 가두고 있습니다. 반타르 기방 주민들은 매우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성 물질로 인해 공기는 심하게 오염되어 있으며 주변 환경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극심한 빈곤과 기회 부족 속에서도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아주 희박하더라도 이 작은 가능성이 그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됩니다. 이처럼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이들의 끈기와 인내심은 인간 정신의 강인함을 일깨워줍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을 버티게 해주는 생명의 끈입니다. 이들은 매일을 살아내며 우리가 잊고 있는 인간의 회복력과 존엄성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기회. 반타르 기방에서 교육은 자연스러운 권리가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아득한 꿈에 가깝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다른 지역의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생존을 위해 쓰레기를 분류하는 법을 배웁니다. 금속, 플라스틱, 종이 같은 재활용 가능한 자재를 찾아 판매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업무이며 이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교육의 대안이기도 합니다. 이 일은 단지 고된 노동이 아니라 이 가난한 가정에게는 학교에 다니는 대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현실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교육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어 기본적인 생필품을 포기하거나 식사를 거르는 일이 흔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책이나 학용품을 살 수 있도록 하려고 식사를 아예 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 교육이나 의료 같은 기본 서비스의 부재,
그리고 청소년의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환경은 교육의 꿈을 더욱 멀게 만듭니다. 이들은 교육을 다른 미래로 가는 유일한 다리로 보고 있지만 그 기회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 모든 환경이 다음 세대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으로 인해 심각한 건강 위험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가슴 아픈 불평등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회는 감당할 수 없는 물질적 어려움 때문에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반타르 기방에서는 교육과 의료 같은 기본적인 필요조차 외면당하고 있어 밝은 미래에 대한 꿈은 거의 도달 불가능한 희망처럼 느껴집니다. 이곳 아이들은 학교 대신 쓰레기를 분류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들은 책 한 권을 사기 위해 식사를 포기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아직도 숙제 때문에 불평하고 있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보세요. 쓰레기 수거 노동과 빈곤. 반타르 기방에서의 쓰레기 수거 작업, 현지에서는 뻐물롱, 페무룽이라고 불리는 이 일은 단지 고된 노동이 아니라 극도로 위험한 생계수단입니다. 노동자들은 금속 갈고리, 대나무 바구니, 손전등 같은 원시적인 도구를 이용해 거대한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재활용 가능한 자재를 찾아야 합니다. 이 일은 극심한 체력 소모, 끊임없는 인내심, 그리고 뜨거운 햇볕 아래 장시간 일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강인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가장 가혹한 현실은 이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불안정한 수입에 의존하는 생존의 연속이라는 점입니다. 수거 노동자의 월 수입은 약 50만 65달러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은 식비, 주거비,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계비조차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생존을 위해 겨우 버틸 수 있는 수준이며 식료품, 약품, 생활 필수품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밤낮 없이, 때로는 휴식도 없이 일하지만 여전히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수거 노동은 이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 업무지만 자원과 기회의 불공정한 분배 속에서 뻐물롱은 사회적 불평등의 가장 큰 희생자입니다. 이들은 구조적으로 빈곤의 굴레에 갇혀 있으며 스스로의 삶을 바꾸기 위한 현실적인 출구가 거의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이들이 장기적인 기회에 투자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 투자할 수 없다는 점은 다음 세대의 미래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 자녀들 역시 역경을 극복하거나 빈곤에서 벗어날 도구와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또 다른 희생자가 됩니다. 이것은 매우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토록 열심히 일하고 버티며 살아가지만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이들은 결국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닌 불공정한 시스템의 희생자가 됩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기회는 외부 환경에 의해 제한되고 이들은 그 어떤 선택권도 없이 억압당한 채 살아가야 합니다. 쓰레기 두부라는 독극물. 반타르 기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 중 하나는 쓰레기 두부 토푸란입니다. 이 두부는 실제 콩으로 만들어졌지만 조리할 때 플라스틱 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이 음식은 특유의 훈제 향을 지니고 있지만 플라스틱을 태워 조리하는 방식은 극도로 유독하고 위험합니다. 연소 과정에서 다이옥신, 발암성 가스와 같은 유해 물질이 배출되며 이는 호흡기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폐암, 심장병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다이옥신은 가장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 중 하나로 인체에 들어가면 오랜 시간 체내에 잔류하며 세대를 넘어 축적될 수 있는 독성을 지닙니다. 이 독소들은 단지 이 음식을 먹는 사람만이 아니라 공기, 토양 수질을 오염시켜 지역 전체의 장기적인 공중보건에 피해를 줍니다. 반타르 기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위험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극심한 빈곤 속에서는 그것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음식의 안전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사회 구조의 문제를 반영합니다.
즉,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인권 문제입니다.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은 단지 빈곤하다는 이유로 심각한 건강 위협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조용한 죽음, 쓰레기 속에 숨겨진 질병과 사망. 반타르 기방에서는 죽음이 요란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스며듭니다. 폐를 통해 피부를 통해 혈관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 원인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묘하고 느리며 수년간 독성 연기를 들이마시고 부패한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가며 플라스틱을 태운 불에서 조리된 음식을 먹은 결과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의료시설, 약, 기본 위생조차 없는 상태에서 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태어나서 한 번도 의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방치료는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단순한 기침은 치료받지 못하고 결국 결핵으로 악화됩니다. 작은 피부 발진은 치명적인 감염으로 번지고 호흡기 질환, 소화장애, 만성질환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암이요? 진단도 치료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죽음 이후의 현실입니다. 이곳에는 부고도, 조문도, 제대로 된 장례식도 없습니다. 시신은 종종 기록 없이 급히 묻히고 국가의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름 없이 죽고 그들의 삶은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 시스템에 의해 완전히 지워집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죽음들은 단순한 비극이 아이들과 부서진 꿈, 쓰레기 도시에서의 어린 시절. 반타르 기방의 아이들에게 순수함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걷기 시작하자마자 많은 아이들은 갈고리와 자루를 손에 쥐고 책을 읽거나 수학을 배우는 대신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법부터 배웁니다. 교육은 이들에게 너무도 먼 꿈이며 대개는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한 절박한 현실 앞에서 짓눌리기 일쑤입니다. 이곳의 어린 시절은 학교 종소리나 자장가가 아닌 쇠 부딪히는 소리, 유독 가스의 자극적인 냄새, 그리고 질병과 부상의 끊임없는 위협으로 기억됩니다. 아이들은 깨진 유리 조각과 녹슨 못 위를 맨발로 뛰어다니고 화학 물질이 섞인 고인 물을 헤치며 걷고 알파벳보다 재활용 가능한 금속을 더 잘 식별합니다. 일부 NGO 단체들은 이 어두운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임시학교나 이동식 교실을 마련했지만 그 영향력은 아주 미미하고 수요는 너무도 압도적입니다. 한 명의 아이가 수업을 들을 수 있을 때 수십 명의 아이들은 여전히 빈곤과 노동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잠깐이나마 교육을 경험한 아이들조차 꾸준한 지원이 없다면 그 희망은 금세 사라집니다. 이 쓰레기 매립지는 단지 쓰레기를 짓누르는 장소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꿈을 짓밟는 곳입니다. 상상력을 빼앗고 대신 생존 본능만을 심어줍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낙인 찍힌 아이들입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꿈꿀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전자 폐기물, 반타르 기방을 위협하는 새로운 그림자. 끝없이 이어지는 가정용 쓰레기 더미 속에서 더욱 음산한 위협, 바로 전자 폐기물, e-waste, 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래된 휴대전화, 버려진 프린터, 깨진 텔레비전, 고장난 배터리들이 이제 플라스틱과 부패한 음식 더미 속에 뒤섞여 반타르 기방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나 껍질이나 탄산음료 캔과는 달리 전자 폐기물은 납, 수은, 비소, 카드뮴과 같은 분해되지 않는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토양에 스며들고 수원을 오염시키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명적인 증기를 방출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독소가 인체 조직에 축적되어 특히 신체가 아직 성장 중인 아동들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준다는 점입니다. 관리나 안전 교육 없이 많은 주민들이 전자기기를 분해하여
금속이나 전선을 되팔기 위해 손으로 작업합니다. 장갑이나 보호 장비 없이 이루어지는 이 작업 속에서 사람들은 타는 전선에 유독 연기를 들이마시고 폭발 위험이 있는 배터리를 맨손으로 분해하며 회로 기판을 녹이면서 독성 가스를 흡입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겨우 몇 센트에 해당하는 구리나 알루미늄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비극적인 역설입니다. 세계의 기술 산업은 혁신과 진보를 자랑하지만 그 버려진 잔재물들은 지구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중독시키고 있는 현실. 반타르 기방은 이제 의도치 않게 디지털 폐기물의 공동묘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의 약속이 독성의 저주로 변하는 장소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다음 업그레이드를 향해 달리는 그 순간, 과연 누가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 숨겨진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매립지의 여성들, 생존, 강인함, 그리고 조용한 희생. 반타르 기방의 거대한 쓰레기산 뒤에는 보이지 않는 노동을 감당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딸, 할머니들. 이들은 단지 폐기물을 줍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오염된 물로 빨래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며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오염된 환경 속에서도 존엄을 지키려 애씁니다. 많은 여성들은 새벽이 오기도 전에 일어나 쓰레기 더미에서 자리를 선점하고 트럭이 도착하기 전 폐기물을 빠르게 분류하려 경쟁합니다. 이들은 아기를 업고 날카로운 금속과 유리를 분류하며 자신과 아이 모두를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이곳에선 휴식이나 여가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이면에는 놀라운 강인함이 존재합니다. 여성들은 비공식적인 상호지원망을 형성하며 음식과 육아, 그리고 소량의 의료 지식까지 서로 나눕니다.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곳에서 여성 간의 연대는 생존의 전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성희롱, 착취, 무법적인 환경 속의 지속적인 폭력은 이들의 일상입니다. 위생시설조차 거의 없으며 안전과 청결이 항상 위협받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적 의료 접근이 전혀 없는 이곳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감염, 합병증, 감당할 수 없는 임신으로 침묵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반타르 기방의 여성들은 이 쓰레기 도시의 말 없는 버팀목입니다. 그들은 더 많이 견디고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지만 가장 적은 보상을 받습니다. 그들의 삶은 인내의 이야기이자 불의 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주변부가 아니라 위기 지역에서의 성평등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폐기물로 만든 꿈, 쓰레기 도시의 예술가와 발명가들. 악취, 질병, 절망이 가득한 반타르 기방에서 놀라운 현상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창의성입니다. 일부 주민들, 특히 청소년과 젊은이들은 버려진 재료들을 예술작품, 도구, 장난감, 심지어 간단한 기계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낡은 자전거 프레임은 손수레로, 찢어진 현수막은 임시 텐트로, 버려진 전선은 조각작품으로, 고장난 휴대전화는 LED 조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폐허가 된 도시 속에서 이들은 쓰레기만을 이용해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청년들은 자신이 만든 창작물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리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플라스틱 병으로 만든 선풍기, 오래된 라디오를 재활용한 스피커, 음료캔 탭으로 만든 귀걸이 등 그들의 기발함은 지역사회의 자부심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NGO와 교육자들의 주목도 받았습니다. 이 젊은 발명가들에게 창작은 단순한 예술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권리를 되찾는 행위입니다. 세상이 이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지만 이들은 스스로 선택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쓰레기층 아래에 묻혀있는 반타르 기방에서 이러한 창의성의 꽃은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들에게 적절한 도구,
교육, 그리고 지원이 주어진다면 이들은 단지 자신들의 삶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매립지에서 성장한다는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쓰레기일지 몰라도 그 안에서 조용히 꿈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반타르 기방은 쓰레기로 지어진 도시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매일같이 독성 물질과 빈곤이라는 이중의 위협에 맞서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이곳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